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귀 첫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민생협치회담 대신에 여야정,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셋이 만나자라며 3자 회동을 역제안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영수회담을 주장하다 한 발 물러선 건데 그럼에도 뭐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성호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저는 의심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촉이 있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까지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첫째,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이고 본인의 과제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본인의 그다음 목표예요. 그래서 여야 대표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지만 이분이 다시 역으로 대통령까지 포함한 여야정 협의를 구성한 것은 본인의 정치적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에 남겨진 숙제가 있죠. 친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명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선택의 가치는 본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야 정상회담, 이것은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갑석 의원님,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바지에 비유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시간 낭비다. 네. 둘이 만나서 회담하는 거는 네. 그런 입장인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한 달여 만에 복귀하면서 통합, 민생, 또 그리고 이제 영수회담 제안, 저는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보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에 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물었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가 57%, 동의한다가 32%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인용 기조가 변화할 것 같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지 않을 거다가 뭐 66%, 아니다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게 한 24.3% 이렇게 나오고, 영수회담 필요하다고 보느냐, 필요하다 61%, 필요하지 않다 33%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3자 회담을 했기 때문에 뭐 김기현 대표를 바지사장에 비교하고 뭐 이런 말씀보다는 다르게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야당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행정부와 함께 실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민생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자라고 하면 저는 여당 대표까지를 포함해서 대통령과의 3자 회동, 이것이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지금 1년 반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대통령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두 번째고, 중간에 한번 체포동 그 불체포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것이 하나의 계기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무죄 받아와야 맞나 뭐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러저러한 곡절과 서로의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통 크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3자 회담을 여는 것도 저는 국민들한테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민주당 대표였다면 윤석열 대통령 진즉에 야당 대표를 만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 피의자이기 때문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등 수많은 형사적 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만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당대표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요구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의 당대표 만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으로 논의된 상황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현재 형사 피사실이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기는 저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불과 며칠 전에 민생을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무슨 하나하나의 일마다 여론조사 나오는 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뭐 정치도 통치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61%가 나오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거의 반에 가깝게 낮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검사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고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야당 대표이고요. 또 국민들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높은 점수를 저는 받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국민이 옳은 거지 이재명 대표가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이제 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통령까지 민생이 중요하다.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이 중요하다. 대통령 말씀하셨고 그런데 당장 지금 대법원장이 이 공석입니다. 사상 초유의 어떤 일인데 지금 재판전 문제도 심각하고 그것도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문제고 자 그렇다면 어떤 뭐 개혁 입법을 하려고 해도 그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자 그런데 야당 대표가 단독으로 만나자는 것도 아니고 3자 회동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계속 거절한다면 좀 명분에서 좀 밀리는 게 아닐까요? 김상훈 의원님. 예, 우선은 여야 당대표의 회담이 저는 먼저일 것이라고 보고 처음부터 여야정 같이 만나자라고 주장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 복귀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예요. 본인의 정치적 카드로 여야정 정상이 같이 만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카드이고 진정성이 조금 부족한 그런 제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여야가 먼저 만나고 거기에 대한 민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협의 안건이 나오면 그때 또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정 대표가 같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하고는 만날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도 우스운 거죠. 집권 여당이 대표를 만나지 않고 나는 안 만나 세 사람이 만나야 돼라고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는 그것도 잘못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 제안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카드이지 진정성을 담은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복귀와 함께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파 5인방에 대한 징계 문제 이게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이제 관심사였는데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결국 이제 통합하겠다는 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개딸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 결국은 공천 과정에서 경선이라는 틀을 통해서 비명계를 제외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은? 저는 뭐 그런 활동은 있을 겁니다. 네. 대표의 의지하고는 별개로 지도부의 의지하고는 별개로 또 저희 당의 어떤 당원 구조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그런 강성당원의 문제는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양당 자체의 양극화 또 정치의 양극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대표께서는 그렇게 통합과 화합 또 조화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생각할 때 인유한 위원장도 첫 일성이 통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은. 국민들은 그것을 대단한 차이에 의한 무엇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권력투쟁 그다음에 내부의 자리다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요. 결국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양당이 본격적으로 혁신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 출발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또 뭐 이전 혁신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뭐 혁신의 이름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공천을 앞에 두고 어떤 저희 당도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혁신의 상을 제시하느냐라고 하는 지금 현재 내일 당장 투표한다면 저희 당이 유리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우리 당이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정치에서 100일 정도 뭐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혁신의 경쟁에서 성공하는 곳이 저는 승리할 거다. 근데 혁신의 키워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민생에 누가 더 아까 말씀하신 진정성 있게 하느냐.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기후위기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이러한 중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어떻게 진정성 있게 내놓느냐. 예. 이것을 가지고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가 저는 결국 총선에서도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곧대로 들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사소한 차이를 넘어서 단합하자고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이번에 비명계 우리 저 송갑석 의원도 아마 비명계 중에 한 분일 것 같은데 지난 총선 때 금태섭 의원이 네. 조국 장관에 대한 네. 사소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경선 과정에서 내용하게 내친 네. 정당이 네. 민주당입니다. 네. 이번에 이 비명은 개딸들도 가만 있지 않을 비명계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재명 대표는 단합하자고 이야기했지만 네. 속마음은 다르다. 저는 총선 때 강성 비명은 냉혹하게 내치고 온건 비명은 살짝 끌어안아주는 이런 페인트 모션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